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국민의 약 예. 5분의 1 정도가 예. 탈모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저는. 예. 아, 그러세요? 와. 이 남성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이 탈모가요. 지금 최근에는 그 2차 성징도 좀 빨라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탈모가 늘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는 물론 노소도 상관없이 탈모가 발견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성의 탈모 혹은 이 10대 탈모라고 하는 이 탈모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 곁에 많은 탈모, 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요. 이런 예. 원인이나 기본적인 치료, 그 다음에 모발 이식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모발 이식 재수술과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도움 말씀 주실 김주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원장님 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중년에 들면서요. 자꾸 이렇게 조금씩 머리카락도 좀 줄어들게 됐는데요. 요즘은 근데 저는 이렇게 모발 이식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모가 있다면 누구나 다 한번 좀 고민해 보는데요. 네. 그 모발 이식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나 되는 이런 수술인가요? 제가 그 모발 이식을 처음 전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누나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네. 모내기와 같고 농부 같다. 아, 네. 본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덕분에 부담 없이 시작한 그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11년 차인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일단은 모낭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분리하고 이식하는 3박자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단계에서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면 모발 이식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채취하고 이식하는 모낭의 개수가 수천 개고요. 그 시간도 짧게는 5시간에서 수술 하나에 1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모발 이식 매우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환자마다 또 케이스가 다르고 모발의 굵기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헤어라인 교정을 하신 여성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다른 시술법, 다양한 시술도 해보시는 그렇죠. 사람들 많은 것 같고요. 한때는 사실 반영구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또 문신 시술 같은 게 인기가 예.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모발 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모발 이식 전문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물건 사듯이 비용 검색, 저비용 이런 그렇죠. 것들 요새 검색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 여러 모발 이식 병원 가운데 어떤 부분을 사실 비교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에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하셔서 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아. 비용이 얼마냐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물어보시면 비용만은 알려드리지 못하고 다만 면모가 필요한지 그리고 채취 방법은 무엇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지 권고안만 드릴 뿐이거든요. 예. 그냥 또 막상 만나 뵈면 필요한 모습도 다르고 또 채취 방법도 생각이 바뀌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바이스 병원은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비교로는 되지 않고요. 또 비용만으로는 절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원가이잖아요. 저는 이제 개원의 의사인데 그 동영상 유명한 그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수술을 배워서 개원한 분들도 있고요. 그 개원한 병원에 잠깐 참관만 하겠다고 근데 딱 2, 3일 참관하고 개원한 분도 실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인테리어 근사하고 그다음에 수술 비용 싸고 만약에 마케팅 잘한다면 그러면 이제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혹한 만큼 결과는 매우 참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말 수술을 오랜 동안 많이 했는지 그 의료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그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사진 그리고 동영상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 병원에서는 다른 의사의 수술 사진을 모아서 마치 자기의 수술 사진인 것처럼 쓴다고도 합니다만 그래도 양심을 믿고
의사 본인이 직접 수술한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굉장히 좀 얘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가 들려서요. 그렇긴 그렇죠. 한데요. 예, 굉장히 예. 뭐 경험이 많은 데를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뭐 의사의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개원을 할 때 면허증만 네. 있으면 개원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아. 그 의사가 본인이 진료하고자 하는 필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후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는 것 외에 특히 모발 이식은 의사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모낭을 분리해주는 전문 인력, 간호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수술이 있을 때만 이렇게 그 뭐랄까 외부 분리를 출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실 모낭을 분리할 때는 현미경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 분리사분들은 현미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나안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결과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보면서 예. 모낭을 직접 분리해서 네, 하는군요. 그렇게 하셔야 네네. 됩니다. 저희 치과계에서도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네. 되게 굉장히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뭐 보면 이제 좀 임상 경험이 짧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개원하다 보면 이런 임상 경험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임상 경험 절대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을 얻는데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을 쌓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네. 노동 네. 일용직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벌써 11년 차인데 10년 이상 된 우리 동료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칼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비절개 모발 이식을 선호하시는데 비절개 모발 이식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결과가 아예 불가하다고까지 전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어려운 것인데 간혹 결과가 안 좋다라고 착각하시는 건데 그 또한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발 이식이 필요한 이유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전성 탈모가 있고요. 화상 혹은 교통사고,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 이후에 중년 탈모를 겪기도 하시고요. 탈모 없이도 본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어라인 교정 등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훨씬 휑해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면 기존모까지 영구적인 탈모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선택, 다시 말해서 수술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모발 이식을 경력을 갖춘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사실 치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그렇죠. 모발 이식도 정해져 있는 모발 안에서 이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음번 시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그렇죠. 또 재시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모발 이식 수술을 좀 잘못된 의료진을 선택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재수술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흉터가 있다면 저도 한 뭐 20, 30년 전에 생긴 흉터가 있다면 기다리면 기다렸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되게 흐릿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실패한 모발 이식은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결국 재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헤어라인 교정을 받으신 남성 환자분인데 맨 앞줄은 생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착률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심었는데 몇 개가 자라느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를 보면 마치 수로처럼 하나의 얇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예. 라인이 있는데요. 그것을 동반 탈락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술이 잘못되어서 멀쩡했던 머리카락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측에 노란 머리로 염색을 하신 분 사진을 보시면 횡한 곳에는 원래 얇은 본인의 원래 머리카락보다는 얇지만 머리카락이 수천 개가 빼곡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로 인해서 동반 탈락으로 인해서 주변 머리 다 빠졌고요. 이식한 모발도 3,500모를 심었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막상 세보면 10%도 생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한 부위가 더 탈락된 걸로 봐서는 이식하는 방향이나 각도가 틀려서
혹은 깊이가 잘못되어서 동반 탈락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재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1차 채취한 방법에 따라서 재수술은 채취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모수를 채취해서 만약에 소실이 됐다면 절개로 채취했는데 또 다른 절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비절개로 어느 모수 이상 채취했다면 2번 다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수술, 본 수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측에 있는 노란 머리로 염색한 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더라도 1차 이식한 부위가 모두 흉터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흉터 재건에 준하는 재건술이 토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수술이 될 것입니다. 그 대부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또 이제 모발 이식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사실 네. 모발 이식하러 가는데도 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정말 횡해진다면 오히려 더 많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그나마. 그나마 뭐 재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재수술 뭐 어떤 분이나 다 가능할까요? 과연 뭐 다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면은 지금의 모습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본 수술도 어렵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재수술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본 수술 당시에는 두피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두피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나 혈관이 모두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피부도 콜라겐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건강한 피부니까 생착이 아주 영양분이 풍부하겠죠. 근데 흉터는 아시다시피 섬유 조직으로 대체가 되고요. 피하 지방층도 없어지고 혈관도 모두 소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본 수술에서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방향 각도 등이 다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모발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그 방향 각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채취하는 부위도 아무래도 흉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채취에서도 이식에서도 또 분리하는 것조차도 주변 머리가 전부 흉터화되었기 때문에 섬유 조직을 다 갈라야 되기 때문에 분리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술 사례를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헤어라인 교정이 실패한 사례입니다. 근데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분들은 생착률만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보시면 수술 받은 지 1년 넘은 사진인데요. 염증이 만성화가 되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은 비절개로 염증이 만성화된 모낭을 적출한 것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좌측 사진은 적출한 모낭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이 저희가 재수술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발은 방향 각도가 뒤틀어져 있고 그리고 그 1차 수술을 받은 부위는 전부 다 흉터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술 어렵습니다만 잘 되면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고요. 재수술 전에 때로는 뭐 레이저로 전처치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올바른 의료진을 만난다면 재수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처음에 아무래도 의료진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린 경우라고 하면 또 재수술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저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또 1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이제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좀 보통 생각할 때 좀 기다리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굉장히 뭐 문제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좋아지지는 않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수술 결과는 기다린다고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재수술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본 수술과 재수술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많은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냥 소아는 별개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네. 본 수술을 잘할 수 있는데 재수술을 자칫 잘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본 수술이 비절개를 채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는 채취한 곳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비절개로 뽑아낸 정도,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밀도, 개수, 굵기를 감안을 해서 절개만으로 할지 혹은 또 비절개를 병합으로 해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수술은 아무래도 절개와 비절개 모든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취 부위의 절개 흉터 부위는 그 주변이 이제 섬유 조직화됐기 때문에 텐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긴장도까지 고려해서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반대로 본 수술이 절개였다면 반드시 2차 수술에는 비절개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절개와 비절개 모두 채취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취 후에 좌측은 비절개 채취 부위인데요. 채취한 곳에서는 모낭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땜빵 흉터가 남습니다만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절개로 채취한 사진인데요. 역시 그 폭이 절개 흉터의 폭이 넓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좌측 사진은 여성의 헤어라인 교정을 한 후의 흉터입니다. 사실 여성 헤어라인 교정은 대량 이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 2,000모에서 2,500모의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커다란 흉터가 남은 것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이식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넓은 흉터 혹은 우측은 대량 이식을 한 남성 환자의 경우인데요. 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일단은 이식이 잘못된 것 둘째치고 채취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를 설마니 또 다른 절개를 수술로 원하실 리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흉터가 넓게 남았는데 비절개만으로 채취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측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실패를 경험한 환자인데요. 일단은 절개 흉터도 재건수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취도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의료진 선택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거듭거듭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네요. 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술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진 같은데요. 않네요, 보니까요. 예, 두 가지를 모두 혼합해서 하는 수술 방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본 수술은 네. 절개 혹은 비절개만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은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는 너무 많이 채취하면 후두부가 횡해지고 절개는 너무 많이 채취하면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재수술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채취할 수 있어야만 수술 후에 부작용 및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모발 이식에 대해서요.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절개라든가 네. 아니면 비절개라든가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모발 이식을 생각하면요, 이게 심어서 잘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흉터에 있는 데서도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커다란 흉터가 나온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게 되나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좌측은 절개로 2번 수술하시는 환자분의 후두부 모습입니다. 예. 이제는 후두부만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커다란 흉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는 머리카락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흉터를 가리기 위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렵죠. 하지만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채취 무리 없이 하고 지금 흉터에 텐션을 더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를 하고 모낭 분리를 잘하여 그리고 재수술에 적합한 근데 흉터 이식에 또 적합한 이식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식을 한다면 우측 사진처럼 복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 환자분이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채취 부위의 흉터가 크게 남으셨던 분의 이식 부위인데요. 예. 수술 2번을 하셨는데 좌측 사진처럼 한 번도 수술을 안 하신 분처럼. 근데 사실 차라리 수술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저렇게 정수리가 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간 사진을 보면 수술 직후고요. 우측 사진을 보시면 단 한 번으로 1년 후의 모습인데요. 수술이 어려울 뿐 말씀드린 대로 잘 된다면 예전의 모습 이상의 그 풍성한 그 정수리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마치 이게 재시술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처음 하신 것처럼 굉장히 풍성하게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이 모발 이식을 할 땐 생착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심으면 또 어느 정도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재시술 때의 생착률은 과연 어떤가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전체 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본 수술 경우에는 저희가 뭐 90% 이상 혹은 95% 이상의 생착률을 약속을 드리는데요. 재수술, 다시 말해서 이식 부위는 한 80% 이상은 약속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흉터 부위는 지금도 거의 모든 병원은 생착률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히 오래 재수술을 하면서 흉터 이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 1세대인데 10년 넘게 비절개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을 뽑기 위해서 주변 머리에 대한 방향각도 깊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흉터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모발 사이사이 이식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력이 충분하다면 심지어 흉터 모발 이식도 50% 이상의 생착률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수술의 어떠한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서 네. 생착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좀 남성분들은 오래전부터 사실 유전성 탈모 때문에 좀 그쵸.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할 때 재수술 케이스도 혹시 남성이 좀 많을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누적된 환자분은 남성 네. 환자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네. 저 예전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 말씀을 드리면 100% 40, 50대 남성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유전 탈모로 인한. 오. 그러나 현재는 사실 여성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헤어라인 네네네. 교정은 어. 유전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음. 수술하는 명수로 남녀를 굳이 따진다면 여성분들의 수술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오.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 재수술이 남녀 빈도가 무엇이 많으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음. 여성분들 모발 이식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의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아, 실제로 예, 재수술의 경우도 이 모발 이식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남녀를 따지면 사실 여성분이 어려운 것은 여성 탈모 환자분이 재수술이 어렵죠. 아. 근데 여성 탈모 환자분은 본 수술도 어려워서 아. 여성 탈모 그 이식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헤어라인 교정은 아무래도 수술하는 명수가 많다 보니까 재수술 환자도 그만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같이 봐주시면 왼쪽 사진은 헤어라인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왼쪽 나오네요. 사진은 헤어라인 교정을 실패하신 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재수술을 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남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난이도보다는요. 좌측 사진은 3번 수술을 실패하고 오신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후두부에서 만 몇천 모를 이미 소실이 됐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려고 해도 모수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은 포기하고 전두부와 정수리 일부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패를 거듭할수록 채취할 수 있는 모수의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3번의 모발 이식 실패라고 그랬는데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수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많은 흉터들이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저희도 뭐 경험하지만 결국 저렇게 시술을 하는 데들은 결국 그 부위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시술을 하는 건데 과연 저희가 이렇게 흉터 위에다가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할 때 과연 그러면 그 성공률이나 결과는 과연 어떤가요? 굉장히 그러네요. 궁금하거든요. 아유, 정말 역시 의사분이라 저 질문이 매우 예리하신데요. 네. 사실 3번 정도 실패하신 분이라면 모발이식 재수술이 아니라 흉터 모발이식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네. 정말 가죽처럼 질기고 두껍고요. 그 흉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오랜 경험, 그냥 본 수술뿐만 아니라 재수술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다면 한 50% 이상의 생착률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사진을 보셨다면 한 번의 수술로 나와 있는 그 생착률은 80% 이상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자분의 현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50% 이상의 생착률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두피에 혹시 흉터가 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은 땜빵 흉터라고 하죠. 그래서 아. 어렸을 때 환자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사실은 또 적지 않은 부위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두피는 모반이라고 하는 커다란 점입니다. 그 점을 어렸을 때 또 제거를 하게 되면 12살이 될 때까지 두피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흉터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넓고 얇은 두피를 가지고 있는 흉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가 있을 수 있고요.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두어도 대부분 그 회복되는 원형 탈모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깊게 또 농도 높게 맞으면 또 영구적인 탈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신경외과 수술, 흔히 말하는 뇌수술을 받은 분의 요거 전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이 이제 피부 이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피를 확장한 겁니다. 아. 두피를 확장한 후에 남은 흉터를 모발 이식으로 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로 아예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술을 해도 생착률을 약속할 수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 이상의 생착률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흉터 모발 이식 성공의 조건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본 수술 이상으로
의료진의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의 경력 또한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간호사가 그 해당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의료진의 어떠한 경력이나 이력, 실력은 사진, 동영상 등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재수술 모발 이식 그리고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 조건 한 가지 좀 사용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모발 이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뭐 모내기와 비슷하고 농부라고 해서 저희가 스스로도 일용직 농부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채취, 분리, 이식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 환자분이 오시면 잘못 죄송함이 들더라고요. 작년이면 제가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1년 차가 되고 나니까 10년 차에 어떤 수술 결과가 잘못 죄송함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환자를 다양하게 겪는 방법밖에 없어서 오랜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자, 저희 모발 이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탈모 외에도 흉터를 재건하기 위한 이런 탈모 이식 있다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의 선택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